이제 다음 문제는 주 52시간제입니다. 주 52시간제 역시 2017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고 주 52시간 근로제 등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더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 52시간제가 실제로 굉장히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실과 멀어진 이제 근로시간 개선 정책이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경제를 악화시킨 주범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제 너무나 경직적인 거. 또 여기에는 그동안 근로시간의 변경, 책에서 나온 인상적인 대목 중에 하나가 저녁이 있는 삶을 바라는 사람도 있고 아침이 있는 삶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후 시간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노동의 형식이나 이 방식이 특히 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20세기 초반 대량 생산 시대에 그런 노동시간 개념으로 한정 지어서 또 더군다나 대선 공약에서 나온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은 일자리가 늘 것이다라는 단순한 가설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경제를 더 어렵게 했다. 경제를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주 52시간제. 이거는 사업자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사업자들한테는 우리나라의 자영자들에게는 지금 최저임금제가 가장 어려운 그 폭탄이었지만 사실은 번듯한 사업체들은 지금 52시간제를 훨씬 그 더 큰 폭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3년간 우리 경제에 굉장한 충격을 준 정책으로 꼽히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52시간제라는 것은 사람이 저녁에 있는 삶, 여유가 있는 삶, 그 다음에 자기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는 삶,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취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무직은 자기가 일하는 속도와 양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침부터 6시까지 열심히 해서 하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낮에 좀 쉬엄쉬엄 하면서 저녁에 좀 더 남아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화이트 칼라 사무직의 경우는 노동시간을 엄격히 규제한다는 게 별로 말이 되질 않아요. 원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화이트 칼라 근로자는 여기서 빼버려요, 그냥.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금융 부분이라든가, 이런 광화문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렇게 대우가 좋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근로시간을 이렇게 엄격하게 한다는 게 나라가 나서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우가 좋고 이미 그리고 노사 간에 얘기할 수 있는 채널만 잘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근로시간을 자기네가 알아서 자기 상황에 맞도록 교섭에 의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선진적인 노사관계는 그런 거예요. 근데 경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등치도 크고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전 산업, 전 업종에 관계없이 52시간 이렇게 그냥 강제를 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거죠. 그러니까 윗부분은 윗부분대로 탄력성이 중요하고 업종의 특성이 중요하고 이젠 더 이상 그런 게 완전히 그 사람의 삶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중요한데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 나라가 막 보장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정반대로 아래쪽 아까 항만노조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도 같이 모여서 일정한 시간을 노동해야 되는 이런 업종들 있잖아요. 이런 업종들은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아주 높은 생산성 부분이 아닌 부분은 근로자들 스스로가 아직은 내가 여가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무조건 52시간 이러면 그 자체가 이분들한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 좋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계절별 또는 시간별로 수요가 모이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만이나 운송이나 이런 거 다 비슷한 문제고 R&D도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벗어났다가도 더 적어지는 게 평균적으로만 맞으면 되도록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전문적인 용어로 탄력근로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서구는 1년을 탄력근로제를 정산하는 기간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름에 일이 많을 때는 여름에는 오바해서 하고 겨울에 못하게 하면 이 두 개를 평균 내서 52시간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위반한 게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여름 내내 막 60시간을 했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이제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식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탄력근로제라는 게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경직적이어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52시간제 자체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거를 하려면 그것이 경제에 그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의 보완 장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만들어 놨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거를 안 만들어 놓고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경직적이고 획일적으로 만들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경제에 이것이 큰 폭탄으로 작용하게 된 그 주 이유죠, 사실은. 요즘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하기 위한 무슨 이 연구라든가 또는 그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전 세계 이제 팬데믹 비상사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마스크를 생산한다거나 또는 백신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주 52시간제 때문에 생산을 제때 빨리 못하고 연구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 역설적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하나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책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일자리를 쪼개서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를 쪼개서 일자리를 더 만들자. 참 좋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걸 주창했던 우리는 프랑스에서 이제 성공한 줄 알았어요. 프랑스에서도 별로 실익이 없고 아주 역사적인 실패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인데 그렇죠. 그때도 사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근로시간을 줄여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실 우리 이번 대선 때 이거 근로시간 52시간 해가지고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약을 만들게 된 과정을 보면 굉장히 좀 수상쩍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20, 30년 전에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실패를 했는데 그걸 아직도 21세기에 우리가 대선 공약에서 막 써먹는 건 알고도 그런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모르면 모른 대로 문제고 알고도 했으면 그건 더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면 있는 거 그대로 일의 양이 그대로니까 이제 한 사람당의 일 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의 양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경직적인 가설에 근거한 잘못된 추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대선 때 공약으로 한 다음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경제학 박사님들이나 또는 경제학 교수님들은 아시는데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공약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야, 일자리를 나눠서 얼마나 좋습니까? 나눈다는 거. 나눠서 또 50만 개 일자리 생기면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전부 생각했는데 말하자면 이제 정책의 배신이죠, 이 책의 제목처럼. 그래서 이제 일자리 장기 근로시간을 줄이자, 근로시간을 규제하자. 이게 사실은 그것도 시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일을 많이 해야 될 만큼 무슨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 때문에 세상에 뭐 괜히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가급적 기업주도 쉬어야 되고 노동자들도 빨리 일을 마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52시간제 규제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너무 경직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데도 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뭐 중소기업까지 몇 년 내에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 중소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박영선 장관 민주당 출신 장관이죠. 자기도 찬성표를 던졌지만 막상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놔보니까 너무 현실을 모르고 중소기업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실토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6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또 사람이 그 일 말고도 여가 생활도 즐기고 저녁이 있는 삶, 또 아침이 있는 삶, 또 오후가 있는 삶을 각각 즐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너무 길게 하지 말자. 좀 줄이자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러나 이 주 52시간 근로제처럼 일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이렇게 규정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미 독일이나 이게 근로시간을 좀 더 엄격히 규제한 나라가 독일하고 네덜란드인데 거기서도 이게 아까 얘기한 이 정산의 시스템으로 가는 이거를 이제 밸런싱 한다 그러거든요. 일주일마다 이거를 정산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의 양이 계절마다도 다르고 시즌이 또 있는 거고 또 잘 나갈 때가 있고 못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1년 그리고 이걸 1년으로 하고
이 사업장에 따라서는 노사가 합의만 하면 한 2년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일 많을 때 많이 했다가 안 할 때는 학원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근본적인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경제에 충격도 주지 않고 그리고 사람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예. 원래 뭔가 그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아주 물샐 틈 없이 통제를 하겠다 예, 이런 예.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주일마다 정산을 해놓으면 뭐가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인데 2년에 걸쳐서 또는 1년에 걸쳐서 밸런싱을 하면 이렇게 많이 할 때도 초과 근무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돈을 더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마다 하면 일이 없어서 저 일을 조금밖에 안 할 때는 정상 임금 받고 예. 일이 많아서 더 올라가면 초과 임금 받고.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노조가 시행 대기업 그렇죠, 노조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 노조로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편을 드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 획일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 주장에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체 경제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하는 게 이데올로기적인 그 편향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는 매우 금전적으로 이 대기업 근로자들, 대기업 조직 근로자들을 편드는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그게 좌우되고 있으니까요. 뭐 최근에 정책 공조를 한다는 이제 정부 여당과 또 대기업 노조와의 이런 정책 연대가 뭐 공공연하게 실제로 MOU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사실은 그런 의미를 좀 그 명확하게 그 구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52시간제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인 그 성격의 어떤 그 슬로건 같지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것을 디자인한 방식을 보면 예. 주 52시간이라는 그 원래 본질적인 목표를 추구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 일부 그리고 그 일부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정부의 정치적인 기반이 되는 일부 그룹의 예.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위해서 전체 경제에 충격을 너무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국민들로서는 사실은 좋은 취지의 정책처럼 들리는 정책 때문에 사실은 배신당한 거죠. 그러네요. 책의 이 대목은 이제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언제 일하고 얼마나 일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각각의 선호가 다양해졌습니다. 또 노동과 삶을 조화시키려는 선호 또한 강해졌고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이 있는 삶, 내가 아까 실수했는데 여름이 있는 삶을 아예 계절 자체를 이게 유럽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렇죠. 아니 예. 우리 동네 보일러 고치는 청년이 그래요. 자기는 겨울에만 바짝 일하고 자기 본업은 연국 연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바짝 보일러 고쳐서 그 돈으로 여름에는 연국 연출을 하고 산대요.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자기 인생을 안배하고 있는 거죠. 52시간이라는 원래 본질적인 사람의 균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라면 예. 사실은 정책의 초점은 그렇게 교섭력을 만들어주는 예, 서로 예. 소통하는 채널을 제도화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예. 이 목소리를 내고 목소리가 반영되게 하는 시스템을 각 사업장에 만들어주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네요. 예, 예. 그걸 여기 제도화하는 것. 결국 뭐냐면 정부가 방향은 제시하되 구체적인 구현 방식은 사업장 사정에 맞도록 노사 자체가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는 복잡해진 시장과 다양화된 현장 사정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취약 근로자의 교섭력을 또 뒷받침해주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 52시간은 그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전혀 아니고 네,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설계한 방식의 획일성이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줬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원래 본질적인 목표에도 어긋나고 그리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그룹만 일방적으로 편드는 의도를 그 속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를 세우는 21세기 플랫폼 싱크탱크 경제사회연구원